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를 추적하고 네. 있다. 이게 또 주말에 한참 큰 화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딸 지금은 이혼했습니다만 네. 딸과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계속 줘왔는데 이제 생활 영역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그 소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그 타이 이스타젯 채용되면서 그때부터 돈이 끊겼고 그 월급과 연봉으로 살아왔는데 그 연봉을 지원받은 게 한 총 2억 정도 네.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한다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네. 압수영장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압수해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에 있다가도 예.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통상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것도 대통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이 딸 다혜 씨가 결국은 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호는 어떻게 하죠? 경호 포함해가지고 인력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그 그렇죠. 일이 있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원래는 뭐 이거 다혜 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생활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줬다가 예. 이게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타이스타 시점을 제스로 보면 네. 이상직 씨가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됐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2018년 7월에 이상직 의원이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 그렇습니다. 전 사위죠 문재인 네. 대통령 전 대통령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시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뭐라냐면 지금 얘기하는 타이스타 제트하고 예. 지금 얘기하는 이스타항공은 다른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나오서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예. 거짓이었었죠.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이거는 같은 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졌다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네네. 짚어드리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두 회사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라고 했지만 검찰소에서 타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세운 회사라는 게 확인됐고 이게 다른 재판에서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재판에서도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인정됐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그 편의를 제공했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또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부분들 중진공 이사장도 되고 그것도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죠. 그다음에 예. 그냥 공천되면 사실상 당선인 호남권의 전주에서 공천도 있었고요. 받았고 예. 또 그 이상직 의원이 갖고 있는 항공사가 또 뭐 연관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알짜배기 네. 노선을 또 또 배정받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뭔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의혹이 나와서 이 부분에 2019년에 당시에 고발된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202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5월에 그만뒀으니까 2019년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근 3년 동안은 네,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 문제 고발이 됐으니까 이걸 수사를 이 정부 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바로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특히 이제 관련돼서 지금 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뭐 분들은 이건 전체적으로 다 보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의원들이 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27명인가요? 뭐 인간 사냥이다 뭐 이런 극한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 정부 때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끔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국민의힘 고발 이후로만 봐도
그 전주지검 이게 그렇습니다. 사안인데 전주지검장만 배용선, 문성인, 문홍성, 이창수, 박형진에서 5명이 바뀌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창수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때 좀 수사를 까싹했었는데 네. 다시 또 바뀐 다음에는 김민전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비등정까지 끌었다 다시 또 식어가는 네네네. 형국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빨리 해서 이게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사실이면 이건 기소해야겠다. 이건 사실은 전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라는 거는 그 피의자가 누구냐, 피고발인이 누구냐고 상관없이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속에서 이제 뭐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너무 질질 끌면서 오히려 더 대검에서 이거 네. 수사를 좀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영장 쳐서 계좌 좀 봐야겠습니다라도 작년부터 했는데 대검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하지 마봐 기다려봐 그러다 결국 올해 들어서야 그 대검에서 뭐 승낙이 떨어졌다 그런 그러니까 기사도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실의 문제와 절차의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이거는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현 정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결론도 안 하고 그것도 계속 결론을 끌었어요. 전혀 안 내리고 예. 그러다 가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포함시켰다고 나오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고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 대표랑 뭐 굉장히 뭐 친분이 있고 그렇죠. 두 또 사람이 일단 동기고 곳이 말이죠. 동기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가져가면 본질이 흩어지는 상황이 자꾸만 반복된다는 것은 예. 오히려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에서도 분명하게 다질 건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또 시점도 참 묘한 게 물론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네. 썼고 이 계좌 추적이 이루어진 거는 뭐 올해 초니까 좀 시점은 흘렀지만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네.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국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심지어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고 그래서 친문이다. 그래서 뭐 문성열이다 막 이런 댓글에 막 그런 네. 말까지 나오던 그 시점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다시 또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정치와 관련되는 거는 참 두고 봐도 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참 정치구의 수사다 생각이 듭니다. 용어 중에서 이제 조금 피해야 되고 듣기 싫은 거 중에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왜냐면 사법화. 모든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전부 다 사법에다 넘기잖아요. 맞습니다. 뭐 행정소송도 예. 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게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더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계좌 추적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정치 보복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게 라이트 타임에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결정, 라이트 디시전이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악재가 된 오히려 거죠. 악재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좀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정교하게 그런 누가 좀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 정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로 몰고 가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면은 빠져나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입장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요. 곤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그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좀 막으려면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말은 이제 매니지먼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제일 뭐 고민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게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입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예. 그러니까 권력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어떤 식으로 권력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는 뭐 다한 부분이 있죠. 이러려면 아주 굉장한 나름대로 정교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죠. 또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땜빵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약체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임기가 이제 뭐 한 달이 채 안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 2년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네. 해석이 나올 텐데 하여튼 이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룬 것처럼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사위 그 딸 부부에 관련된 이 고발 사건의 수사도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 놓쳤습니다. 이게 뭐 기소를 하는 쪽이든 아니면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빨리 그렇죠. 털어주는 쪽이든 수사를 그렇죠. 빨리 했어야 예.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이런 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와 같은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이해 안 자초했다. 시키고 있다. 자초했다. 맞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